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작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좀 썰 좀 풀어주십시오. 경기도 하면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작은 어촌마을서부터 도심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유산에 또 집중이 많이 돼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그 외국 관광객 유치에 관련된 그 사업 내용들이 많은데 예. 어쨌든 경기도를 찾아오시면 다시 또 찾고 싶은 그러한 대한민국 속의 또 다른 대한민국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속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작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게. 네. 되게 적확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앞서 이 소개팅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저는 소개팅 때 당연히 뭐 예쁜 카페에 가려고 하지만 이 대표님은 소개팅을 이 경기도민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되게 험지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4부에는 이 대표님이 이 경기도민과의 소개팅 장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현장 갔다 오셨죠? 네, 예,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거기? 정말 제가 의원실에서 TV를 보면서 붕괴됐다는 걸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한민국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현장에 급히 또 방문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이런 아수라장도 없구나. 라는 예. 비참함을 또 보고 왔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분명히 저희 오맵 시간에도 이러이런 상황이 좀 감지가 된다 해서 속보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뉴스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또 진짜로 인명사고가 날 건지는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네. 막을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조짐이 보였으면 예.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애석하게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사망하신 분의 애도를 표현합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 사고 계기로 해서 어떤 그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 뭐 협조 체계, 뭐 이런 것들 좀 점검해야 될 필요성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지하에 관련된 그 공사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뭐 설계 도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번에도 그 부천에서 아마 땅 꺼짐 관련해서 예.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 뉴스에 딱 보니까 그 강동에 네. 또 땅 꺼짐의 조짐들 지난번 오토바이가 맞아요. 추락해서 사망 거기도 강동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지금 계속적인 그런 그 신고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가 주변에서 또 아파트 주변에서 이런 땅 꺼짐 현상이 나오면 대단히 큰 위험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참 이게 걱정인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꺼짐 현상 이 경기도 내 곳곳에서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특히 일기 신도시가 있는 그 노화된 지역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근본적인 대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어쨌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천처럼 실질적으로 땅거림 현상이 있는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돌면서 예. 그런 징조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 지자체 간 협조를 이루어서 어느 지역으로 뭐 상하수도가 가든 노후된 배관들이 갔을 때 이것이 땅거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들은 사전에 좀 저희가 협조해서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 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하 시설물 정보 관리가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지자체 관리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뭐 안전 관련된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 지하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의 계속적인 개발이 지하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설계도명상에 이 뭐 지하도로는 뭐 지하 하수 배관 또 아니면 뭐 상수도 배관이 가고 있다라는 이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그런 뭐 파열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일기 노후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 개발된 도심 지역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예. 세세하게
좀 그려지는 설계 도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런 땅꺼짐 사고는 어쨌든 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시적으로 급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전에 조짐이 보인 이번 광명 신안산선 같은 것처럼 네. 조짐이 보인다면 그 통제를 하고 음. 안전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노후 상하 수도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대한민국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뭐 예.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짐이 있는 곳을 지금까지는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전수조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말뿐인 그냥 주장이냐 이런 의문도 지금 뭐 문자창으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뭐 지자체별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자율적으로 맡긴 거예요, 지자체. 네네, 그렇죠. 예. 어쨌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네. 매우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노후도 전수조사나 정밀안전진단 강화 또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이 반드시 새로 지금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 지하 안전지킴이 제도 이건 뭔가요? 이 지하 안전지킴이 제도 관련해서는 현재 그 경기도 지하 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용인의 김영민 또 의원께서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가 되고 안전지킴이라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거 아무래도 이제 지방 재정이 또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예산 심의 같은 거 이런 그 땅꺼짐과 관련된 그 안전과 관련 그 예산 같은 경우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26년도 예산에는 예. 이러한 조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또 의회에서 서로 협치를 해서 가장 도민의 일상의 안전 중심으로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이 더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좀 주제 바꿔보죠. 이번에는 이제 교육 문제입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문제인데, 계속 지금 뭐 경기도 의원님들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과밀학급이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이번에 그 인구 유입만 봐도 저희가 맨 처음 22년도에 출발했을 때는 1,390만이었는데요. 예. 현재는 1,420만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학생 수는 전국에서 29%를 차지하는데 예. 사실 이 교육재정 교부금은 24% 수준으로 계속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수는 많은데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죠. 네. 예. 아무래도 그 수도권이라는 그 장점을 자꾸 대입을 하다 보면 네. 지방보다는 자꾸 이런 교육 규모에 비해서 볼 때 합리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죠. 혹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은 역차별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예.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모든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가야 됨에도 인구 과밀 또 학생 과밀에 의해서 선생님이 맡아야 될 학생 수 비율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네. 좀 분배가 계속되고 선생님 1인당 학생 수를 좀 계속적으로 낮춰야 되는 예. 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도권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편견 때문에 지금 이 교육재정 교부금이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학생 수당 보면 매우 적다고 예측이 되고요. 1인당 전국 평균을 보면 1,3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1,335만 원 예. 1인당. 예. 근데 경기도 학생이 받는 금액은 1,060만 원. 네, 적기 때문에 약 275만 원 정도가 현재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과밀 학급이다라고 하면 학교를 더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교사 수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예.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교사 수를 좀 더 늘려서 학생 수에 대한 전담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 166만 명이라는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수는 2,500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현실적으로 봐서도 교육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경기도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교사분들을 투입하게 되면 이른바 기간제 교사분들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것도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반 교사보다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이 그 지금 특별 교부금, 네. 그죠? 이게 경기도 교육청과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와 합의를 또- 교육부와. 예, 예. 그럼 교육부 입장은 뭡니까? 지금 별로 교육부 난색을 표해요. 입장은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는 프레임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너희들은 돈 많아, 뭐 네네, 저기 그렇죠. 예산도 많은데 예, 왜 예. 그래?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런 현상이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예. 경기도육청 임태희 교육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좀 건의도 하고 해서 예. 이것이 뭐 시도의 교육청과 또 정례적인 재정 협의체를 또 구상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지속적인 조율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조심스러운 또 제안도 제가 해봅니다. 예. 예. 아니 대표님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 학교 공간 공유 모델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뭐 예전에도 말씀하신 거 제가 네네. 봤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같은 공간을 뭐 저기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같이 쓰게 하고 뭐 이런 공간인가요? 예, 예, 개념인가요? 그런 모델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현재는 뭐 플랫폼 형식의 예. 학교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늘봄과 돌봄 또 방과 후의 이런 조합적인 형식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공유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도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그럼 언제쯤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이 좀 숨통 트이면서 좀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언제 시점일까요? 시점이? 그것은 뭐 빠른 시점이면 좋겠고요. 내년에 최대한 뭐 교육에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예. 새로이 들어서는 신도시도 그 학교 신설 방향을 서로 예. 도시개발 전에 교육청과도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이런 거 또 학생들 문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우리 경기도를 이제 짊어지고 갈 친구들인데 좀 제대로 이제 좀 아늑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좀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또 주제 하나 또 보죠. 이번에는 경기도 장애인 교통비 지급 현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인사이드 스토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번 되게 자세히 봤죠. 네. 너무 자세히 보셔서 좀 대표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예, 예. 너무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장애인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지역에 또 민원인이 또 장애인분이 찾아오셨어요. 예. 이분은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장애인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 그 중증도 경도에 예. 관련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중증 장애인 가지신 분이 버스를 탄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것은 좀 차별화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예. 저희가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 좀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을 했고요. 예. 지금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패스가 저희가 있지만 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몇 회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월 15회 이상 그래요? 해야 월 되기 때문에 15회? 예. 그러면 그 많이 이동권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15회를 채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장애 유형별 세분화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현재 지금 그거에 대한 조례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과 또 예. 장점을 좀 발췌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례 없이 지금 시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례도 뭐 성남 자체 조례가 또 그래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세분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이게 통으로 묶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유형별 세분화로 해서 가는 것이 또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예. 그러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이게 성공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뭔가 예.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교통장애인에 필요한 그 차량들이 많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복지재단에서 예. 지급하는 차량이 한 40여 대 정도가 또 지원이 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애인 분들에게 하나하나 더 지원이 된다면 굳이 저희가 교통비를 내고 가는 것이 아닌 그 필요에 의한 예. 이런 것들이 좀 빠르빠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 사례, 성공적인 해외 사례는 있습니까? 아마 제가 해외 사례까지는 보진 못했고요. 예. 그것을 국내 사례에서 좀 성공적으로 발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의 교통비 지급 이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가 꼭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계속 인사이드 스토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 또 대표님께서 이 좌우명도 얘기하셨어요.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해요. 이 대표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좌우명이 뭡니까도 여쭤보지도 않고 정치는 곧 민이다. 네, 그리고 정치 철학은 답은 늘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제가 뭐 늘 하얀색 운동화를 뭐 먼지가 있는 지역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예. 오든 지금 좀 새카매지셨더라고요. 네, 운동화가. 약간 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현장에 답은 있다. 그리고 굳이 답을 찾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현장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사고들이 우리 또 현장에서 이 뭐 도의원님이라든지 대표님을 만났을 때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은 참 클 것 같아요. 맨날 그 의회에서만 그 앉아만 있지 그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보다는 진짜 현장에서 그 어떤 민원들을 들어주는 모습 그런 것들이 참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 대표님과 김정호 대표 의원과 이 정책 얘기는 다 나눠봤고 여기서 우리 경기 A로그의 시그니처 코너죠. 바로 내 인생을 바꾼 책 코너입니다. 한 달에 한 권 대표 의원님께서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달의 책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겁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가 평소 교육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책의 부제가 딱 와닿았는데요. 네.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것이 부제입니다. 예, 그쪽 교육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북유럽 쪽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조사해 보면 늘 상위권에는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 있는데요. 예. 이 나라의 공통점들이 또 있죠. 워라밸을 중시하는 것과 함께 교육 시스템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교육하면 우리나라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유명하지만 교육과 행복은 딱 정비를 하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않다. 예.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옛날 생각납니다. 영화. 예.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는데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시간도 정해진 것이 없고 예.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틀에 갇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정말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 기대 이상의 배울 점들이 또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삶에 위한 수업 여기서 이 감동을 준 한마디, 두 마디도 됩니다. 네. 세 마디도 되고. 예, 대표님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여러 문구 중에서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자 학생들이 자기 학교와 마을, 지역, 나라,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그 교육은
성공한 곳이다라는 예. 꼽고 싶습니다. 이게 주도성, 뭐 주체 의식,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자지 주도 학습입니다. 예.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문화 이런 것을 학습을 하면서 예. 관심을 갖는다면 그 교육은 성공한 교육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은 교훈을 주고 네. 나아갈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더 저 그 감동을 줬던 뭐 두 마디 들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대표님? 네, 두 마디보다는요. 예.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속에서 본인만이 이끌고 갈 성실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본인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이제 대표님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 지금 이제 퀴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에요. 네. 제가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부로 표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1번이 고향사랑 기부제, 2번은 타양살이 기부제. 대표님 정답 몇 번입니까? 네, 1번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네, 여기 당첨자 한번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첨자는 3212님이고요. 1번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정답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가실 시간 됐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푸릇푸릇한 자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늘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시면서 일상의 풍족함을 느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호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최진만가의 어떤 소개팅 1시간 한번 실시간으로 청취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